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공시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이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먼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면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좀 더 이런 정보들은 KRX 정보 시스템, 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코넥스 시장에서 이게 이제 장외 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코넥스 시장 외에 이제 타 법인들이 또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기타 법인에서 바로 이렇게 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이제 상장을 코스닥에 할 수도 있고 코스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상패를 하면 기타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코넥스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패됐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지만, 안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기타 법인으로 남아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상폐가 되면 주식은 휴지 조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법, 남아있는 거죠. 법인에 대해서 예, 가지고 있긴 하는 거다. 그러죠. 예. 그런데 거래를 못하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돼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이 기타 법인은 말 그대로 그냥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하기가 힘들죠. 땅보다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어디에 있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거지, 여의도에. 여의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제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직도 중에서도 주식 관련돼서는 이 왼쪽은 이제 은행이고, 이쪽은 보험이고, 네, 이쪽이 이제 자본시장 회계 부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금융투자, 그다음에 부원장고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 공시국, 공시심사실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이 조직도라는 거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승인을 해줘야 이제 공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제 그런 데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공시심사실이 있고, 기업 공시국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감독국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 뭐 이렇게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는 이 정보 이용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신드라는 이 한국 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하고의 이 데이터, 이 공시 문서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기업 어떤 특정 이제 종목의 이 주식 담당자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제출을 이 다트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전자공신 시스템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다음에 다트는 이렇게 이 da트.fss.or.kr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회사명 딱 넣으면 검색하면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앱으로 봤을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 모바일 이제 앱인 거죠. 앱을 음, 설치를 하게 되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잘 어디에 있더라? 그럼 이 문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음, 이 이거는 이제 제가 다 공유해 드리니까 네, 그래서 다트 기업 공시 길라잡이 해서 음,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내면 되는데 이 지금 이제 이 공적 규제하고 자율 규제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쪽 공적 규제 안에 유통 공시라는 게 있고 이 유통 공시 안에 정기 공시라는 게 바로 사업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음, 이 지분 공시 보고서입니다. 음, 사실. 그래서 작전 세력 또는 슈퍼 개미, 음, 슈퍼 배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많이 저는 이제 음, 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공시, 이 의무 공시라고 하는데, 이 주요 경영 상황, 얘가 이제 급등을 만드는, 얘가 이제 또 하나의 이 보고서 못지않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의무 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 의무 공시는 이 언론에 보도된 풍문 등 이 관련 거래소가 요청을 했는데 항상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음, 식으로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뭐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음, 그렇지만 뒤에서는 막 이렇게 오리발, 음, 예, 위에서는 뭐 이렇게 백조처럼 이렇게 막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음, 그렇지만 밑에서는 막 물밑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음,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날 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의 의무공시는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의무공시라고. 그래서 의무공시가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정리 다 할 거니까 음, 대충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공적 규제 얘만 이쪽은 뭐, 이 주요 상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위에 있는 발행공시, 이 증권 신고서라든지 뭐, 이 투자 설명서라든지, 이 투자 설명서를 일반인한테 공유를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기관이나 외인 기관들, 음, 이 그쪽에 이제 투자 설명서가 먼저 돌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제 이 수급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음, 일반인들은 음, 그런 게 이제 이쪽 투자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그다음에 공시 통합 검색에서 이, 이 하나하나를 찍어서 이제 이 음,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냥 내가 정기 1년만 보겠다. 그리고 정기 공시만 내가 선택을 했다. 그래서 검색을 딱 때려버리면 이 밑에 있는 네 개가 당연히 나오는. 뭐 10년을 했다 그러면 3, 4, 10이니까 12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이 정기 공시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위에 설명한 이 정기 공시죠. 정기 공시 이 분기 보고서가 두 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기 보고서 상반기 1, 4분기죠. 1, 4분기와 3, 4분기 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다 찍고 나서 예, 다 보겠다. 나는 다 보겠다. 근데 내가 어떤 재료를 이제 공시가 떴어요. 어떤 공시인지는 몰라. 음, 근데 내가 이게
호재인지 째인지 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이게 호재인지 얼마나 나쁜 악재인지 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기준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떴어요. 음, 거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음, 오늘 공시했을 만한 게 음, 코스닥에서 제일바이오의 횡령 배임 발생 이거는 이제 혐의가 발생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코스닥의 제일바이오에서 이 공시가 떴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구나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일바이오를 가는 거죠, 이렇게. 제일바이오. 이렇게. 음, 그래서 오늘 일봉을 보는 거예요. 음, 오늘 일봉을 봤는데, 음, 제일바이오가 오히려 이 배임 횡령이 발생됐는데도 막 장대행봉 발생하면서도 막 가고 있네요. 음, 주가에 큰 타격이 없어요. 음, 그 혐의를 인정하지를 않나? 음, 큰 반응이 없는 거죠. 음, 아니면 지금 이 공시가 오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음, 6월 7일 오늘이죠. 18시네. 18시잖아요. 그럼 음, 내일 봐야 되는 거죠. 내일. 음, 이 공시는. 음,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한 결과물은 음, 아직은 모르는 거다. 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어제 공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에서 RF 세미 음, 이 주요 상황 보고서에 6월 2일 얘가 좋겠네요. 음,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시가 뭔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크리스탈 지노믹스 예죠. 그러면 지금 이 이미 주가가 막 뛰었고 그리고 음, 나서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음, 전형적인 그런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예, 이 차트만 딱 봐서는. 예, 그래서 이런 차트면 그 공시가 그치, 이렇게, 호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아 보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호재의 음, 어느 정도나 호재냐, 주가를 두 배로 띄울 정도의 호재다. 최소 두 배. 왜냐하면 조정받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어떤 보고서를 내가 보고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거는 그냥 결과물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공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 종목에서 그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종목에서 그 호재가 딱 떴을 때, 음, 이 호재는 두 배가, 이 호재는 다섯 배가, 이 호재는 열 배도 가. 그러면 내가 더 살지. 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정도인데, 이 종목에는 내가 2천만 원까지만 하기로 했어. 그래도 다섯 배 가니까 1억 정도 벌 가능성이 있어. 그 음,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호재는 결국에는 양봉, 음, 약재는 결국에는 음봉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대형 호재는 당연히 장대 양봉, 음, 대형 악재는 장대 음봉이 음, 발생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실제로 오늘 상한가를 빵 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나이관심 지표의 공시를 봤을 때
공시가 있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한 거, 이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음, 이 전날은, 이 전날도 뭐 그닥 호재로 볼 만한 음, 그런 공시는 없어요. 그럼 음, 뭔가 다른 이유라는 거죠. 공시 때문은 아니고. 음, 얘는 공시 없었고요. 얘도 공시가 있었네요. 음, 그래서 공시를 보는 거예요. 얘도 보면 그냥 투자 경고 종목. 그러니까 투자 주의가 떴어요. 음. 왜? 는 몰라. 거래소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얘 주가가 떴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한 1.5배 이상 떴는데, 45% 이상만 오르면 이제 이 경고를 띄우게 돼 있는 거잖아요. 투자 주의를 띄우잖아요. 그, 이, 바이오, 바이오프로 이 주식회사에서 이 특별한 공시를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막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모른다. 난 받은 거 없다. 예, 투자 주의해라. 이해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공시가 떴는데 얘도 그냥 투자주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얘도 지금 공시가 떴는데 얘는 전환, 얘는 오히려 악재 뉴스인데, 아, 인상가네요. 인상가는 아까 얘기 실컷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시를 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음, 있는 거를 제가 그래. 보여드리는 거고, 아, 그리고 이 공시들 중에, 공시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이렇게 공시 있잖아요. 음, 더블 클릭 딱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음, 공시가. 음, 그, 내가 이 어떤 공시인지 볼 수가 음, 있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음, 이 정기공시에 해당되는 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 정기공시를 항상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음, 좀 전에 이제 RF, 음, 인상가 나왔으니까, 인상가 잠깐 볼까요? 네, 인상가. 코스닥이니까, 스탁오빈이 아니고,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밑에 이 전화청구권 행사 분기보고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보고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은 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음, 그러면 얘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얘부터 공부하는 거지. 음, 정기 보고서 먼저. 음, 가장 최신. 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음, 이 정기 공시 음, 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공시부터. 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정기 공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음, 공부 순서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음, 나서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4번, 5번, 6번 이렇게. 음, 그리고 나서 사업 보고서, 음, 사업 보고서는 얘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음. 이해되셨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이거 공부할 시간이 뭐 딱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기시게 되면 음, 언제 한번 필 받으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내공이 되는 거고, 사실 이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고, 공부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상가는 사실 공부할 가치가 있죠. 왜? 지금은 청산을 했지만, 저 같은 음, 경우에 또 할 거거든요. 음, 크라운제가도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음, 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청산을 했지만, 또 들어갈 거니까. 음, 음, 보라티알 같은 종목도 또 공부를 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적자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분기 적자가. 음, 그러면 제가 5분기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5분기 연속 흑자여야만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살 수가 있다고요. 음,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4분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이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지금 당장 공부할 필요는 없죠. 음, 이전에 이미 나는 충분히 공부를 했었겠죠. 음, 그죠? 음, 그러면 그 공부해놓은 걸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 번 적자가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쭉 흑자였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요때부터 한 1년 넘게 음, 예, 주식을 할 수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보라티알은. 그리고 유보율은 지금 1000에서 지금 2200까지 두 배가 됐잖아요. 충분히 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제가 F4라는 종목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공부할 가치가 전혀 없죠. 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얘는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가 연간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연간도 지금 5년 연속 흑자가 돼야만 이 종목을 내가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잖아요. 5년 향후 5년 동안 나는 이 에코를 살 수가 없어요. 재진입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내가 물타기를 해서 털었으면 5년 동안 내가 굳이 뭐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종목을 막 지금 쎄빠지게 공부할 필요는 음, 없다는 거죠. 음, 네, 이해되셨죠? 얘는 5년이고 얘는 1년이죠. 음, 그죠? 그렇지만 인상과 같은 종목은 이제 계속 매매를 해도 되니까 얘는 지금 당장 공부를 해도 되는. 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공부를 음, 이 분기 보고서를 볼래 말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내공이고 결국에는 내가 그 종목 알아. 뭐 MI텍 저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먹고 나고 막 한때 공부 연락이 했던 종목이잖아요. MI텍도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재무추이를 보시면 예, 지금 분기로 보고 계신데 지금 처음에 한 번만 적자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했겠죠. 음, 그래서 계속 먹고 나고 하다가 이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배 그러면은 뭐 38에 24니까 5,400원 정도 요 정도 올라가면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음, 그죠? 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무추이를 봤을 때 PBR이 이미 4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죠? 물론 성장주고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중기 이상의 투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네, 예, 스윙으로는 못하는 종목. 이해되셨죠? 네, 예.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할 때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홀딩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하나를 딱 이 재료 공부를 했을 때는 그 이제 공부를 했거나 경험을 한 이 보고서에 해당되는 그 재료는 타 종목, 다른 종목에 음, 시총 대비 비례식으로 대입해서 응용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자 배정 유중 같은 거. 그래서 AMI를 분석한 다음에 이 세우테크 응용해서 내가 이제 먹었던 경험 음.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별 재료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채권 공시 기준으로 해서 단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순, 얘를 먼저 찾고, 보고서를 먼저 찾고,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네. 일반 개미가, 일반 개미 입장에서 개별 종목을 내가 이제 재료 분석한답시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어,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지금 인상가를 딱 치니까 분기 보고서 있고요. 그 밑에 사업 보고서가 나와요. 음, 이 사이에 보고서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어요. 음, 그죠? 그리고 분기 보고서 나온 다음에 하나. 음, 그래서 총 사업 보고서 이후에 다섯 개 정도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를 검색을 딱 했더니, 이 삼성전자죠? 분기 보고서를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나와요. 이 이후에 인상가는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보고서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죠. 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얘만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또 더군다나 보고서 자체가. 분기 보고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없어요. 그죠? 안 보이네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요. 100개로. 그래서 검색을 다시 하면 분기보고서 이후에 뭘 찾으려고 하냐면 결산 보고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보고서. 보고서. 네, 사업보고서 여기 있잖아요. 음, 이 사업보고서가 한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죠? 음, 너무 많아서 보고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런 큰 회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다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비추. 음, 그래서 소형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 보고서 하나도 사실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음,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음, 실제로 받아서 열어보면 페이지 수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딘가 여기 있죠? 319페이지. 음, 얘는 319페이지요. 그 다음에 인상가를 요번에는 뭐지? 이번에는 인상가를 열어서 인상가 코스닥에 있는 인상가를 검색해서 분기보고서를 열어서 똑같이 다운로드를 받고 요 PDF 파일을 똑같이 다운로드해서 열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수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보다 3분의 2로 이제 음,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목차부터 이건 이제 순서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하나의 페이지를 또 만들어요. 음, 이 하나가 또 한 페이지, 이 하나가 또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뭐 불필요한 페이지가 또 막 생기고 뭐 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착 빼고 포 떼고 하면은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이게 바로 소형주와 초대형주의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좀 익숙한 소형주, 음, 그러니까 이 인상가는 모르더라도 크라운 제거 이런 제거 쪽은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라운 제거 얘도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총이 114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소형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요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 발생된 날이거나 전날, 예, 그죠? 또는 전날, 예, 전날 제출된 보고서는 꼭 읽어보셔야 되죠. 보통은 이제 장 끝나고 공시를 많이 하는데 장중에도 공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음, 보고서를 보다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정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정독이 기준이고요. 정독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네이버 검색, 검색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음,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종목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뭐, 음, 기회가 되면 또 할 거니까. 음, 그래서 개별 종목의 재료 분석 방법에서 모베이스, 예전에는 모베이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모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이 중간에 이 적자 지속이 나오면서 제가 이 못한 기업이 모베이스거든요. 음, 이때부터 안 한 것 같아요. 이 음, 2020년 3월부터 제가 이 기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못 하잖아요. 음. 유보율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다. 옛날, 3년 넘었네. 지금 3년 넘게 이제 안 하고 있는 종목이고, 모베이스가. 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예전 차트 3년이면 1년, 2년, 3년이니까 요때 이후로는 이제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 전에는 하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자료니까 요때 만든 이때 무상증자 나오고 막 이럴 때 만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요때인 거죠. 요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물에 맞는. 그래서 이 2017년도면 요때죠. 그래서 5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유보율도 맞춰져 있고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었을 당시에 자료인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렇게 리뷰 다시 5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룰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안 하는지는 이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왜 안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